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다 효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군에서의 시간,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첫째 주를 맞아 저희 리더십 강좌에서도 효에 관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 준비했습니다. 국방대학교 교수 김종두 대령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주제가 현대적 효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 서번트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서번트라는 말은 그 희생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에서의 그 서번트 리더의 역할은 이 부하를 사랑으로 감싸면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부하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효는 가정의 윤리로서 부모와 자식의 원초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또 자식으로서의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들은 이 서번트 리더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서번트와 효는 이 사랑의 가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이 효의 바탕을 둔 서번트 리더십, 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요. 가정에서의 리더 또는 학교에서 리더, 또 군대나 기업, 이 종교 단체를 막론하고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리더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셀프 리더이고요. 또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리더십은 대단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축구 감독인 히딩크나 또 아드보카트 이런 감독들은 이 카리스마를 이용한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고요. 또 충효예와 같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이용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이 가치 중심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효와 관련되는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효는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이 효는 인륜 질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리더가 이 부모님께 불효를 하고 또 자식들을 가꾸는 것을 또 등한히 한다고 하면 그러한 리더를 본 부하들이 그 리더를 존경하고 신뢰할 그런 부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효는 리더십에서 중요한데요. 이 효경에 보면 이 효는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를 하다 보면 모든 가르침이 저절로 생겨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리더가 효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부하들로부터 이 따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효와 리더십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군에서 30년 넘게 이 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사람 된다, 군대가 효자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이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이 장병들은 누구나 군에 오면 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아주 독특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은혜를 병사들한테 깨닫게 하고 효를 실천하게 하면 이 군에서의 어떤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지휘관 임무 수행 중에 효를 교육하고 실천하면서 또 리더십에 적용했던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효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홍일식 선생님은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한국의 대표 정신을 이 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놀드 토인비는 이 한국에서 세계 인류 문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홍익인간 정신의 바탕을 둔 효 사상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효는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중심 가치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인은 이러한 효를 세계화할 수 있도록 이 비전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한국의 김치나 이 태권도 이런 것들은 이미 세계화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효를 세계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이제 이와 같은 우리 한국의 효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심청이와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심청이나 신봉사와 같은 효나 가정윤리를 요구하기에는 맞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요구하면서 부모의 눈을 뜨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하는 마음은 심청이를 닮아야 하겠지만 효하는 행동은 요즘 시대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대에 맞는 효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지난 4월에 한국을 다녀간 이 하인스 워드와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김영희 씨는 잘 아시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로서의 도리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예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또 이 하인스 워드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또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의 소질을 잘 개발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인류 봉사에까지 애쓰는 홍익인간 정신 실천하려고 하는 현대적 효를 실천하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효의 어떤 현대적 의미를 어떤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효에 대한 의미는 저는 이 효라고 하는 한자와 이 영문 표기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첫째는 이 효자를 생각할 고자와 아들자의 합자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생각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지방에 현고, 학생, 부군, 신우이라고 쓰는데요. 거기서 쓰는 이 현고라고 하는 것은 이 조상을 드러내요. 또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효경에 보면 이 대효 존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효. 가장 큰 효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은 생각하는 관계이면서 자식이 부모의 뜻에 존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늙을 노자와 아들자의 합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물질적인 효를 의미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면서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이렇게 생겨난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그 HYO라고 하는 효의 영문 표기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효에 대한 영문 표기를 지금까지는 효를 갖다 filial piety 또는 filial duty라고 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말 발음 그대로 HYO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HYO라고 하는 것은 이 H는 이제 하모니, 이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Y는 영, 젊은 세대를 뜻하거든요.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O는 이제 올드해서 늙은 노인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제 부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YO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의 조화로움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HYO로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국제학술 발표대 같은 데도 가보면 이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효는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정신적인 효로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효로서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HYO라고 하는 이 자식과 부모의 화목함을 통해서 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를 어떻게 리더십과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번트 리더십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를 리더십과 연계하려면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넓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만 해도 약 850개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학자인 스토그딜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십을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의 어떤 정의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리더가 의도하는 대로 구성원을 통해서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리더십이 형성된 것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 여러 문헌에 의하면 기원전 13세기경 모세 오경에 보면 리더를 임명할 때는 그 재주와 덕을 겸비한 자를 임명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공자는 수신제가 지국형찬하다 해서 이 어떤 리더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닦고 또 가정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변화와 혁신 시대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변화와 혁신 리더십에 있어서도 역시 리더의 인격과 도덕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 인격인데 이런 것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저는 이제 효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번트 리더십을 효와 연계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리더십 이론이 체계화되고 과학화된 것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이것이 과학화가 됐는데요. 이론의 그 발전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특성론이 대두가 됐거든요. 리더는 이 부모로부터 선천적인 특성을 타고난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이것이 190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는 행동론이 나왔습니다. 리더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는 상황론이 나왔어요. 리더가 아무리 특성을 타고나고 행동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상황이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모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허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과 이 마찰을 빚지 않습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의 이론인데요. 이 상황론이 나오다가 80년대에 와서는 이제 변화와 혁신 이론이 나왔어요. 아무리 리더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행동으로 보이고 상황이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 주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그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나왔는데요. 그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에 보면 뭐 슈퍼 리더십이랄지 서번트 리더십이랄지 원칙 중심, 가치 중심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루오션 리더십이라는 용어까지 요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효와 연계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1970년대에 이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번트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오면서 상당히 그 리더십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번트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말이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은 뭐 섬긴다는 얘기고 어떤 말은 이끈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게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나 이런 간디나 이 테레사 수녀와 같이 이 그런 분들이 지금도 위대한 리더로 남아 있는 것은 그분들이 남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에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서번트 리더십을 한국의 어머니들의 그 패밀리 리더십에 비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정말 그 학교 다닐 때 뭐 부모 어머니들이 고생하시는 거라든가 또 자식이 결혼해서 살 때도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희생과 봉사로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이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 서번트 리더십의 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행해서 이런 효를 이용한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이렇게 효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 이 군대가 효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천연적인 토양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배가 부를 때는 이 맛있는 음식을 줘도 잘 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 배가 고플 때는 웬만한 음식을 줘도 상당히 맛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병사들이 군에 와서 보면 군에 오기 전에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이 군대 와서 보면 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으로 이 군 장병들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전역할 때까지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군 생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붉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네, 이렇듯이 이 장병들은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군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리더십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제일 쉬운 리더십은 이 병사들로 하여금 이 부모님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도록 하면 결코 애들이 뭐 사고를 치거나 윗사람 말을 거역하는 일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리더십 용어로는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자식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을 이렇게 얼라이먼트 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게 유명한 분이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의 기대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기대 심리는 자식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부모님이 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해서 형제들 간의 우애를 다지면서 그 부모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기대 심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군대 생활에서 효를 교육하면 이런 기대 심리와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군에서 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군대에서 효 교육을 하면 네 가지적인 측면에서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군 복무 기간을 청소년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우리 한국은 국민 개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30여만 명의 병사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그런 각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 군대에 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이런 국가 중심적 사고 측면에서 자기 지식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교육과 연계한다. 그런데 이제 교육학에서 보면 청소년 교육을 15살에서부터 24살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하는 우리 장병들의 나이가 20살에서부터 23살, 4살 아닙니까? 이 청소년 교육의 마지막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대 효교육을 청소년 교육과 연계한다면 국민교육 도장을 내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장병들의 인성을 효를 통해서 함양함으로써 안정적 부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결코 이 상관의 말을 거역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효경에도 보면 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윗자리에 있어도 윗자리에 있어도 이 교만하지 않고 또 아랫자리에 있어도 문란하지 않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병사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귀원집 자식이면 상대방도 귀원집 자식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결코 이 구타나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하면서 이 효를 사실 교육을 했을 때 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만 불러도 이 장병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병사들이 많아요. 저도 눈물 흘릴 때가 많고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을 애쓰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부모 운정회에 보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서말 서대에 피를 흘리고 8섬 9말에 젖으로 키운다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자식들이 아플 때 어머니가 없고 병원에 가시면서 우리 아들 아프지 마라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애타는 마음을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러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인성 교육이기 때문에 부대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효심을 키움으로써 전투 의지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를 교육하는데 전투 의지력이 강화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요. 이거 실제로 중동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통일아랍공화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들한테 미국 TV 방송국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전쟁터에 오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랍국 소속의 포로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소속의 포로들은 내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내가 만약에 저 적들을 무찌르지 않는다면 저 적들이 내 부모 형제를 괴롭힐 테니까
나는 저 적들을 무찔러야 한다. 나는 부모 형제를 위해 싸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거든요. 또 그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에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 3,500명에 해당하는 그 가미카제 특공대 인원들이 가서 무기를 배에 폭파하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임무수행을 해나가느냐라고 3,500명의 설문을 받았을 때 일본 천황을 생각하면서 죽어간다라고 답변한 인원이 29명인데요. 나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죽어간다라고 한 인원이 36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쟁에 참여하는 6.25 때 학도병들도 일기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운다는 것보다는 이런 부모와 형제를 위해 싸운다라고는 그런 현실감을 갖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전투 의지력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는 이런 국민교육 도장, 리더십 교육 도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2병, 1병, 상병, 병장이라고 하는 이 계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저절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 도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점이 있는 군대 효교육을 병행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아침 기상 시에 이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계시겠지만 기상 나팔이 이렇게 불고 이제 아침 기상을 하게 되면 모포를 개게 되는데요. 저는 병사들한테 이제 이 효 경음악을 아침에 틀어줍니다. 한 5분 동안 틀어주고 멘트로 이제 이런 멘트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간밤에 잠 잘 잤습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잠을 잘 주무셨는지 이 관물함에 있는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여쭙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약합시다. 이렇게 멘트를 들려주면 병사들이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딱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일석점호 때 그 명상의 시간에 또 음악을 틀어주면서 부모 은진경이나 성경에 있는 좋은 말을 문구를 들려주면서 또 멘트를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들려주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얼라이먼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행여 야간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병사들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그 집중 정신 교육을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군에서는 합니다. 이때 어느 부대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로원이나 장애 복지시설에 갔다 오면 이제 우리 병사들이 그 소감을 쓰는데 거기서 보면 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나이 또래인데 그 장애우들이 보면 음식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목욕시키지 않으면 목욕도 할 수 없고 이 휠체어를 태워서 이렇게 나들이를 시켜주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면서도 정신적인 연령은 5살이나 6살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야 나를 이렇게 어머니가 건강하게 키워서 이 군대 보내줬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병사들 중에 가끔 병사들 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자기를 고아원에서 키웠거나 소녀 가장으로 키우게 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 나를 이렇게 태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다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했던 감정을 다시 뉘우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영창 가려고 하는 병사들을 너는 부모님한테 불효를 했기 때문에 네가 영창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기 때문에 너는 영창 대신에 완전군장에서 체력을 좀 단단히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반성물 써가지고 와라 하면서 제가 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 반성물 쓰면서 이 눈물을 이렇게 종이다 떨고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이 저는 영창 보내는 것보다 더 인성교육에 좋은 그런 효교육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 그 군대에서 효교육했던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리더이고 또 누군가를 이끌기 때문에 리더인데요. 이런 보편적 가치인 효를 어떻게 리더십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병행해서 적용했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번트라고 하는 용어를 군에서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군대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또 부모와 자식의 정을 이용해서 이런 리더십으로서 전투력을 창출한다라고 하면 이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효를 고리타분하게 옛날 심청이와 같은 그런 효보다는 하인스 워드와 같은 그런 효를 현대화해야 되고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과 도덕성인데 이런 것은 역시 가정윤리인 효에서부터 나온다. 또 병영에서 여러 가지 적용했던 청소년 교육과 연계하고 또 군대 사고를 예방하고 또 리더십 교육 도장화로 하고 또는 그런 인성해양을 통해서 부대 안정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이 생활과 연계한 생활교육을 통해서 효를 교육하는 그럼으로써 리더십으로 창출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효 교육의 천연적인 토양인 군대에서 이 효를 교육함으로써 군대 가면 사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에 부응하고 또 안정적 부대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전투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군대 효 교육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심이 길러지면은 곧 그 서번트적인 열린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곧 리더십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요,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로서 걱정이 됩니다. 효를 교육하면 그런 사건과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이나 자식을 군에 보내놓으시면 다 그런 또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이 군에 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애들, 그냥 탈영을 한다, 아니면 누구를 때린다, 심지어는 자살을 한다, 또 상대방을 어떤 가격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거 보면, 이 병사들이 마음을 이 부모님의 생각과 정렬하고 있는 애들은 결국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이래서. 부모님이 편지만 보내도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보시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부모님의 이런 기대에 저버리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기혼집 자식이면 상대방도 기혼집 자식이고 또 효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서번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효를 교육하게 되면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런 효적인 서번트적인 이런 성품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그 효 교육의 건강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령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군에서 어버이날을 맞는 장병들은 그 여느 때보다 부모님 생각 더 간절할 텐데요. 마음만으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효도, 또 모범을 보이는 효도가 되어야겠죠. 우리 군이 그런 효도의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